선관위 기관 보고 보니까 짤막하게 한 말씀만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대처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에 돈 부족하다, 인력 부족하다, 외부 감사 늘리겠다, 법제화해달라 이런 것들인데 지금 선관위 문제는요. 너무 돈이 방만하게 쓰였고 너무 인력이 방만하게 쓰였고 너무 독립성이 강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지금 전혀 맥락을 잘못 짚고 계세요. 제가 아까 자료 제출 요구도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기관 보고 보면 잠실칠동 투표소 보관용지 폐기 경위는 이렇게 자세히 내용을 보고를 하시면서 그날 오후에 일어났던 상황은 사건으로 인지를 하지 않아가지고 서류가 부존재한다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이거 곧 특검 수사 될 겁니다. 그러면 모든 컴퓨터 포렌식 될 것이고 그럼 어떻게 감당합니까? 뭐라도 나오면 위정하신 거에다가 국정조사 방해하신 거예요. 본인들이 필요한 건 이렇게 깨알같이 홍보하시고 본인들이 조금 불리한 거는 자료 없다. 하나도 지금 자료 안 내시잖아요. 그날 밤에 핵심적인 상황도 안 내는 겁니다. 자, 이거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이 모든 문제에 좀 더 근본적인 질문부터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 문제입니다. 우리 사전투표가 2013년에 도입된 거는 아시죠? 그런데 그때는 그야말로 본투표의 보완적인 수단으로 사전투표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율이 자꾸 높아지면서 이제는 이 사전투표를 둘러싼 논란이 우리의 국민투표의 본질적 의미를 훼손할 수 있는 상황에 가버렸습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도 사전투표율을 자꾸 높아지니까 결국은 미스가 난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전투표를 주말에 하고 사흘을 기다렸다가 수요일날 본투표하는 이 방식이 과연 지금 이 시대에도 유효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고 노태학 위원장님도 최근 인터뷰를 보면 사전투표 이거 손봐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결정적으로 지금 선관위 직원들이 지금 사전투표 폐지에 대해서 다수가 지금 이거 사전투표는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투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선관위원들 의견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노태학 위원장님, 사전투표 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궁극적으로는 우리 짧게 yes, no로만 대답해 주세요. 예. 다 물어봐야 되니까요. 사전투표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사전투표 후에 본투표율까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과 또 이제 그 보관한다는 점에서 좀 더 좋은 개선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무총장님요. 사무총장님, 사전투표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 그 사전투표 그 투표율이 낮아서 도입이 돼서 이제 편의성 측면은 그 고려됐지만 그 투명성 그런 측면은 또 고려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선관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짧게 잠깐만 선관위원님들 한번 좀 일어나 주시려 죄송합니다. 우리 조병현 위원님, 사전투표에 대한 의견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예, 마이크 혹시 마이크를 드릴 수 있나요? 마이크 빨리 갖다 드리세요. 잠깐만 시간 좀 멈춰주세요. 마이크 옆으로 돌려가면서 좀. 참고로 사전투표 축소 내지는 폐지에 대한 법안은 이미 여러 건이 발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투표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손봐야 될 때가 된 거죠. 예, 지금 좀 한번 검토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조성대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명칭은 사전투표이나 본질적으로는 본투표가 3일 동안 이루어진다라고 봐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 사흘 동안에 본투표가 3일 이루어지면 그 3일의 공간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지금? 시기 조정은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은 없고 예. 입법 결정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걸로 아니,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사전투표 제도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자 그러면 그다음에 박순영 의원님 사전 투표를 주말에 하고 사흘을 기다렸다가 그 투표함을 보관했다가 본투표를 해서 합치는 방식 이 방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사전투표 방식 갖고 방식에 무슨 큰 문제가 있다거나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전투표 뭐 폐지와 관련된 문제는 입법 사항이고 다만 입법에 있어가지고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유가 그 투표율 제고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지금 다른 문제가 워낙 불거지다 보니까 투표율 제고나 이런 데에 대한 그 고려나 이런 부분은 없는데 사전투표를 뭐 폐지하고 본투표로만 간다. 이거는 충분히 입법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내진 위원님. 예, 예. 예, 그 사전투표 제도가 그 투표율 제고에 도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로 그 당시와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쯤은 한번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김대웅 위원님. 예, 저도 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없애는 방식에 대해서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전 투표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또 문제 또 개선에 대한 요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새로운 좀 나은 제도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윤광일 위원님께도 여쭙겠습니다. 예, 저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현정 위원님. 저는 이번 일로 그 선거 관리가 어렵다라는 것을 이렇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전 투표는 그 투표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제 도입된 제도라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치권의 논의와 그리고 국민들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위철한 상임위원께도 한번 좀 마이크 좀 붙이시죠. 예. 사전 투표가 시간적, 장소적 그 장애를 극복하는 데는 상당히 우리 국민들 투표 참정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외 투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엄청 그 직원들 우리나 투표 종사자들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앉아주세요. 네. 예, 예, 감사합니다. 그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요, 이 사전 투표가 투표율 제고라는 목표로 도입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본 투표를 압도하는 상황이 되면서 첫 번째는 국민적 논란이 너무 심각하고 국론 분열이 너무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선거 관리의 편의도 있지만 이 정도로 국론 분열이 심각한 것이라면 저는 사전 투표 전면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북유럽의 일부 나라는 논란이 없기 때문에 사전 투표 하지만 아니 사전 투표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에 공식 선거운동 기간